이야기. 순이 주인공인 웹스토리즈 그 1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역시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럼요. 자, 지난 시간에 네. 명제에 대한 이론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명제는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고 네. 참일 때의 진리값을 T, 네. 거짓일 때 진리값을 F라고 한다. 특히 이제 단순 명제가 있고 복합 명제가 있고 네. 복합 명제는 또는 그리고 그리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서 구성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두 개의 단순 명제 PQ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접속사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첫 번째 P 또는 Q, 두 번째 P and Q, P이면 Q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능한 경우들은 총 네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참이고 참인 경우, 참인데 거짓인 거짓인 경우, 경우. 거짓이고 참인 참인 경우,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얘도 마찬가지. 참이고 참일 때, 참인데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거짓이고 거짓일 때. 네. 둘 다 참일 때, 참인데 거짓일 때, 거짓인데 참일 때, 거짓이고 거짓일 때. 그럼 이 각각의 경우마다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결정을 해주면 나중에 써먹기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결과를 그래서 예, TT일 땐 전체 문장이 T고. T고 TF일 때도 T고. T고 FT일 때도 T고. T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네. 참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만 거짓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때에는 둘 다 참일 때에만 참.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거짓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좀 재밌는데요. 참에서 참인 결론을 끌어내면 참이라고 봐요. 네. 참에서 거짓이 나오면 거짓이. 예, 거짓이라고 본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 근데 거짓일 때는 어떨까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걸 이제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결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거짓이 된 가정에서 참인 결론을 끌어내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거짓이면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순한테 사형쌤이 순에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10채 사주겠어요. 라고 했어요. 드립을 했다라고 해보죠. 자, 이 드립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서쪽에서 뜰 리가 없으니까 예, F겠죠. 아니죠. 아닌가요? 예, 사형쌤이 순에게 이런 주장을 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해가 서쪽에서 뜨면 사형쌤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뜨면이죠. 근데 실제로 서쪽에서 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가 이미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놈이 실제로 가능해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면 우리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인마 거기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에 뭘 지진다? 장을 지는다. 장을 지진다. 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이게 뭔 뜻이에요? 네가 만약 그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내 손에다가 된장을 올려놓고 손바닥에 된장을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쬐가지고 장을 끓이겠다는 얘긴데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만큼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네가 붙었을 때 내가 내 손에 장을 질지 안 질지 난 알 수가 없네요. 그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많이 쓴 말이군요. 맞아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 10채를 사줄까 했을 때 이 진술 전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없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꿔서 물어볼게요. 이 진술을 한 사형이는 거짓말한 걸까요? 그렇게 또 물으면 또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 거짓말쟁이 새끼야. 아니,
답변합니다. 이 거짓말쟁이야라고 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참이라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논리학에서 쓰면 안 네, 돼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장은 만들질 않아요, 애초에. 근데 왜 정치인들은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정치니까?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 남들을 속일 때는 이런 문장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자, 저는 남들을 속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가 보다. 왜냐하면 헷갈리게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해준다는 건가? 안 그렇죠. 해준다는 건가?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근데 왜 진리표라고 하는데 참이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확인할 수 없으면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진술을 한 사람한테 거짓말장이야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가 새라면 명확하지 않네요. 예, 지구는 멈출 거야. 파리가 새가 되는 순간 뭔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멈출 거야도 참이고요.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돈다 해도 참인 거예요. 여전히 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미 불가능하면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그 진술 전체를 놓고 거짓말이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썼어는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명제는 사실 써서는 안 되고 기껏 인정하는 게 이런 경우. 에이, 네가 그러면 내 성이 작아진다니까. 이게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담하거나 강조할 때 농담처럼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진지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사실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표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표라고 합니다. 진리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안 돼요. 않죠. 네. 문장이 3개일 때는 아마도 8가지가 가능하겠죠. 각각 2가지씩 가능하고 지난번에 고배 법칙 살펴봤던 네. 것처럼 그래서 PQR 3개의 문장이 존재하고 또는 연결되면 가능한 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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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해서 8가지가 나왔고 각각당 전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또 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표를 좀 염두에 두고 명제들을 살피다 보면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내는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볼까요? 파리가 새이거나 지구가 돈다면 홍길동은 콤마요. 허균 소설의 주인공이고 양반가의 적자다. 여기 적자란 말은 적통이란 말입니다. 적절한 자손이다. 반대말로 서자가 있죠. 아비라비라 부를 수 없는 서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을 이야기해 주세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파리가 새이거나 지구가 돈다면 홍길동은 허균소설의 주인공이고 양반가의 적자다. 네. 이건 되게 제가 단순하게 만든 거지만 얼마든지 더 길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문장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콤마를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 여기까지가 또 하나가 되는 네. 거예요. 문단 단락상. 그러면 4개의 문장이죠. P, 파리는 새다. Q, 지구는 돈다. R, 홍길동은 주인공이 소설 예. 주인공. 허균 소설의 주인공이다. S, 홍길동은 양반가의 적자. 적자다. 이 4개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P 또는 Q 또는이죠. 이면
그리고니까 R이고 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문장에 지금 진리값들이 어떻게 되나 보면 P는 파리는 새, 거짓이네요. 지구는 돈다, 참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 문장은 뭐로 봐야라? 참으로 봐야 또는니까 참으로 봐야 되겠죠. R은 홍길동은 허위소설의 주인공이다, 참이고요. 양반가의 적자다, 거짓이죠. 거짓. 서자죠.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니까 전체 문장은 F. 예. 그러면 참에서 거짓인 결론을 끌어내는 접속사를 썼으니까 전체 문장은 참 되는 거. 아, 그렇죠. 그쵸. 아까 진리표 살펴봤던 거에서 여기 참에서 거짓을 끌어내면 전체 문장은 거짓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문장은 뭐가 된다? 거짓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이 거짓말쟁이야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의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참이게 거짓이게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틀게 주세요. 헷갈려하죠. 지금 순간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런 형태의 분석 틀들이 좀 굉장히 위력적이 되거든요. 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모 신문의 사설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신문인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은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문장들을 보면서 혹하는 거죠. 아, 그런가 봐. 그러면서 이상한 주장에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인가?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수학 공부 안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위정자들은 수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라비아 인도 숫자가 유럽에 전해진 게 11세기예요. 예. 근데 법을 500년이나 그걸 못 쓰게 금지시켰던 것들도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힘들어요. 굉장히 주의할 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일반적인 글 안에서도 그것들을 그럼요. 해결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이제 추리논증이라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런 문장을 좀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은 필요 없다. 이 문장 많이 맞죠. 예,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게으른 학생에게 장학금은 필요 없다. 돈을 줘도 하지 않을게. 예, 여전히 게으를 거니까. 그러니 장학제도 없애자.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근데 말들 맞아요, 틀려로. 그럴듯하게 느낀다니까요.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쵸. 장학금이 필요 없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돈 안 줘도 열심히 하잖아. 하니까. 그럼 게으른 애들한테도 장학금 필요 없잖아. 걔들은 뭐 돈 준다고 열심히 하겠니? 여전히 게으를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의미 없고 게으른 학생에게도 의미 없으니까 장학제도는 없애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어. 이게 F야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얘가 왜 F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못한다니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럴 듯한데요, 문장이. 기분은 나쁜데 그럴 듯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집합이랑 명제랑 좀 연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장학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참이 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필요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게으른 학생이라고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 게으를까요? 그렇진 않죠. 예,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여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집단과 게으른 학생 집단이 서로 간에 모순 집단이어야 돼요. 모순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둘이 합하면 전체. 전체가 돼야죠. 예, 그쵸? 얘 아니면 쟤. 50% 50%. 그렇죠. 음. 숫자가 이것도 그걸 너무 50%는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부지런한 학생이 어찌됐든. 90%고 10%가 게으른 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순 집단이라는 건 전체를 그 둘이 양분하고 있어서 얘 아니면 얘, 얘 아니면 얘.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않을 때. 그래서 두 집단을 합한 게 전체가 될 때. 그럴 때 모순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모순 관계라고 하고. 그럴 때면 이 명제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집단은 모순 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그 명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한 거예요. 명확하네요. 예, 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집단을 구별하는 것, 명제의 참거짓을 구별하는 것, 그다음에 접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생이면 이거 아까 그 뭐뭐이면에 해당하는 문장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 틀에 따라서 문장을 해석해내고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남들한테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올바른 공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복합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형태의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봤고 그 진리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사례를 좀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라는 단어하고 명제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또 연관성이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간단한 사례 정도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 분석 틀에 맞춰서 보면 웬만한 문제들은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본 거고 네. 이 채널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수학뿐만 아니라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설득해내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점. 그렇죠. 이게 이제 수학이 아니라 윤리학에서 이제 논리학처럼 자꾸만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수학적인 관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명쾌하게 해설이 되니까. 윤리학적으로만 생각하기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본 문장만으로 얘기하면. 제가 되게 거칠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 리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문장만 들었을 땐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잠깐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도 있는 건데 그렇죠. 다른 집단들도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요즘도 많이 얘기들 있긴 하죠. 그렇죠. 대학가에서. 예.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이건 취업에 대한 요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뭐 그것까지 가는 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목적은 수학을 좀 잘해보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